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블랙박스를 한번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스테이블 코인을 쓸 때 그냥 1달러라고 써 있는 그 라벨만 믿고 쓰잖아요. 근데 그 상자 안에 정말 1달러가 들어 있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섞여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잘 없죠. 최근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바로 그 블랙박스를 들여다볼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설계도를 공개했습니다. 같은 1달러라도 그 속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오늘 이 설계도를 가지고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단단한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된 거죠. 지금까지 시장의 질문은 비교적 단순했어요. 오늘 1달러에 잘 붙어 있는가? 뭐 이 정도였죠. 그런데 무디스가 던지는 질문은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같은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바로 내일도 1달러로 바꿔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걸 평가하려고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지탱하는 예비금의 품질을 A부터 Z까지 해부하는 새로운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겁니다. 내일의 1달러를 보장할 수 있느냐라.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근데 이 프레임워크가 그럼 당장 모든 스테이블 코인에 적용되는 그런 성적표는 아닌 거죠? 그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건 아직 확정된 기준이 아니고요. 시장의 의견을 구하는 제안서 단계입니다. 2026년 1월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다듬어지겠죠. 하지만 이게 제안서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 생존 게임의 룰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이나 다름없거든요. 사실상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받아든 예상 문제지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아, 예상 문제지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결국 이 문제지를 잘 풀어야 살아남는다. 뭐 이런 거군요. 사실 이런 논의가 지금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인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 사려고 잠깐 거쳐가는 약간 주차장 코인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역할이 완전히 극적으로 바뀌었죠. 이제는 단순히 거래소의 칩을 넘어서서 국경 간 송금, 기업 간의 결제 대금 정산, 심지어는 월급 지급 수단으로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월급까지요? 네, 전통 금융 시스템의 혈관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피가 아주 빠르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사도 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예전에는 이 코인 사면 오를까? 이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 월급으로 받은 스테이블 코인이 내일 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겁니다. 정확합니다. 시장의 핵심 질문이 가격 변동성에서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으로 옮겨간 겁니다.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과연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가? 그 가치를 보장한다는 예비금은 대체 뭘로 채워져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무디스의 이번 움직임은 이런 시장의 불안감과 질문들을 신용평가라는 체계적인 언어로 번역해서 어떤 분석의 틀을 만들려는 첫 번째 공식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용평가라는 전통금융의 돋보기를 가져왔다는 건데 이걸로 스테이블 코인을 비춰보면 정확히 뭐가 보인다는 건가요? 그 돋보기의 첫 번째 렌즈,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부터 한번 보죠. 첫 번째 렌즈는 가장 직관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예비금의 신용 품질을 평가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는 거죠. 예비금이 대부분 현금이나 미국 단기 국채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고 또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반대로 다른 암호화폐나 정크본드 수준의 회사채 같은 게 섞여 있으면 점수가 깎이겠군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도 수익을 내야 할 텐데 전부 안전한 미국 단기 국채에만 넣어두면 수익이 거의 없지 않나요? 결국에는 수익률 높은 위험 자산을 섞고 싶은 유혹이 항상 존재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무디스가 파고들려는 핵심입니다. 그 유혹과 안정성 사이의 줄타기를 정확히 측정하겠다는 거죠. 100%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위험자산을 섞는다면 그만큼 신용등급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뭔가요? 단순히 금고 안에 무엇이 들었나만 보는 게 아니라요.
그 금고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가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금고를 누가 관리하는가? 그게 왜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요. 예비금을 보관하는 커스터디 기관이나 거래하는 상대방, 카운터파티라고 하죠. 이런 곳이 만약 부실한 금융기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금고 안에 안전한 미국 국채가 가득 들어있어도 그 금고 자체가 부실하거나 열쇠를 쥔 사람이 사고를 치면 예비금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자산 자체의 품질뿐만 아니라 그 자산을 둘러싼 모든 거래관계의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아, 잠시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그냥 예비금 목록만 보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을 쥐고 있는 은행이나 관리회사가 부실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잖아요. 와, 이건 미처 생각도 못했네요.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분석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봐야 하는군요. 네, 그게 바로 신용평가의 관점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렌즈는 시장의 변동성을 미리 반영하는 담보인정 비율, 영어로는 어드밴스 레이트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헤어컷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헤어컷이라면 자산 가치를 100%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위기 상황을 가정해서 미리 일정 비율을 깎아서 평가한다는 그 의미죠. 맞습니다. 중고차 팔 때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내 차의 장부상 가치가 1,000만 원이라도 중고차 딜러는 그걸 그대로 쳐주지 않잖아요. 아, 이 차는 사고 이력이 있을 수 있고 시장에서 인기가 없으니 800만 원에 매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헤어컷입니다. 무디스도 스테이블 코인의 예비 자산을 보면서 이건 위기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 100달러가 아니라 95달러로만 인정하겠다고 미리 가치를 보수적으로 깎아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장부상 숫자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진짜 현금화 가치를 따져보겠다는 거네요. 자, 그럼 예비금의 내용물을 보고 또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가치를 할인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세 번째 렌즈는 바로 운영 리스크입니다. 이 부분이 기존의 분석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인데요. 단순히 금고에 돈이 충분하다는 재무적인 사실을 넘어서 그 돈을 제때 문제없이 내어줄 수 있는 운영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운영 리스크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뭐 해킹 같은 건가요? 해킹 같은 기술적 리스크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거 외에도 대규모 상환 요청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유동성 관리 능력이 있는지, 또 사용자가 상환을 요청했을 때 그 절차가 얼마나 빠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평가 항목에 넣었습니다. 아,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절에 ATM 기기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거나 온라인 뱅킹 앱이 터져버리면 당장 내 돈을 못 찾는 거랑 같은 이치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운영 리스크가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지 이미 똑똑히 목격했잖아요. 바로 테라 루나 사태 때였죠. 네, 알고리즘이 무너지고 신뢰가 깨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빼려고 몰렸지만 시스템은 그 인출 요구의 속도와 규모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금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위기 상황에서 인출 요구가 폭주할 때 시스템이 버텨주는 운영 능력 자체가 신용의 핵심 일부라는 걸 무디스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결국 이 모든 평가 항목들, 뭐 예비금 품질, 헤어컷, 운영 리스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자 무디스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와 직결된 부분인데요. 바로 예비금의 분리, 그러니까 격리 원칙입니다. 무디스는 예비금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다른 사업 자산과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고 한 주머니에 섞여 있는 경우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러니까 제 돈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빚잔치에 쓰일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예를 들어서 발행사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스테이블 코인 예비금을 가지고 그 회사의 빚을 갚는 데 쓸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확히 그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원칙입니다. 만약 예비금이 회사의 일반 자산과 법적으로 회계적으로 뒤섞여 있다면 발행사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그 예비금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직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상환 재원이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이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회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산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와, 이건 정말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내 개인 저축 계좌랑 사업용 계좌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예비금도 발행사의 고유 자산과 완벽하게 분리된 별도의 금고, 예를 들면 독립된 신탁 트러스트 같은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디스는 이 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리 예비금이 많아 보여도 절대 높은 신용 등급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니까요. 지금까지 무디스의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런 새로운 평가 기준이 시장에 던지는 파장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USDT나 USDC 같은 거대 스테이블 코인들은 바짝 긴장해야 하겠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존 게임의 룰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시장의 평가가 다소 결과론적이었어요. 어제 페그가 깨졌나 안 깨졌나 이것만 봤죠. 하지만 앞으로는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구조, 즉 속살이 중요해질 겁니다. 어떤 자산으로, 어떤 구조와 절차를 통해 상환을 보장하는가, 이걸 증명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누가 1달러를 더 잘 지키나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재무제표를 바꿔놓고 누가 더 깨끗하고 튼튼한 금고를 가졌나를 증명하는 신용전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미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다른 신용평가사인 S&P가 USDT의 등급을 약함, 위크로 평가해서 시장이 한번 술렁였죠. 아주 시적절한 예시입니다. S&P가 USDT 등급을 낮추면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무디스의 프레임워크와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S&P는 USDT가 일부 리스크 있는 자산에 노출되어 있고 예비금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자산을 보관하는 커스터디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듣고 보니 방금 우리가 살펴본 무디스의 핵심 체크 포인트, 그러니까 예비금의 품질, 투명성, 커스터디 리스크와 정확히 겹치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무디스, S&P 같은 주요 신용평가사들, 그러니까 시장의 심판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점이 점차 하나로 수렴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단순히 우리는 1달러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1달러의 뒷받침이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구조 위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시장에 증명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분석을 듣고 나니 이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고를 때 뭘 봐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이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거나 평가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실점 체크리스트, 이걸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비금의 구성을 확인하세요. 해당 스테이블 코인의 예비금 보고서를 열어보고 현금 및 미국 단기국채와 같은 초우량 안전자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수록 좋은 신호입니다. 첫 번째는 금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직접 확인하라.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오늘 여러 번 강조했던 예비금의 격리 여부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발행사의 파산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죠. 예비금이 발행사의 고유 자산과 법적, 회계적으로 완벽히 분리돼서 독립된 신탁 등을 통해 관리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홈페이지나 백서에 이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요? 세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특히 누가 예비금을 보관하고 상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 귀한 예비금을 득도 보도 못한 기관이 보관하고 있거나 상환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금융기관이 커스터디를 맡고 있고 상환 절차가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다면 훨씬 더 안심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예비금 구성, 예비금의 격리, 그리고 커스터디와 상환 절차의 투명성, 이 세 가지만 잘 따져봐도 묻지마 투자는 피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페그 유지라는 결과만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신용이라는 과정과 구조로 경쟁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정말 마음에 와닿는 정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보실 때 1달러라는 그 표면적인 가격표에만 머무르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열어본 설계도를 떠올리면서 그 1달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내부 구조, 즉 예비금의 품질, 격리 원칙, 상환 절차를 먼저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의 진짜 시작일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